최근 한국에서는 중국 관련 사건들로 늘 시끄럽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 보복이 있었고, 작년 말부터는 갑자기 우리 김치와 한복을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방송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가, 올해 초에는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에서 과거 조선의 모습을 마치 중국의 일부였던 것처럼 묘사하며 국내 방송 역사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과 분노로 인해 방송 2회 만에 폐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강원도에 초대형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청원 총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항의에 직면하며 앞서 드라마의 경우처럼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된 이런 크고 작은 논란들이 너무도 자주, 그리고 점점 더 그 빈도가 높아지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모두 계획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중국의 계획.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심지어 일부 서양 국가들에서도 최근까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었거나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우 최근 김치와 한복 문제, 그리고 중국 자본이 투입된 역사 드라마 관련 문제들, 그리고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똑같이 한국 땅이 순식간에 중국화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겪으며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일이 호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그쪽에서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도 중국의 문화 침투와 차이나 머니가 호주의 경제권을 침탈하는 것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클라이브 해밀턴은 그런 호주 지식인들 중 대표 주자이자 저명한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자국 호주가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빠른 속도로 사실상 중국에게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을 알아채고는 그 현상과 심각성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고,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으로 엮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출간 즉시 그 보고서는 뉴욕 타임즈와 타임지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언론사들에 의해 강력하게 추천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책은 지난달 세종서적에서 한국어판이 출간된 상태이며, 이 영상은 그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그의 책 또는 그의 중국 침공 보고서를 읽고 나면,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중국 때문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은 모두 중국의 것이 됩니다. 이 말은 호주에서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 랜드 브리지 그룹의 회장이 호주 언론인 필립 원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편하게 한 말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서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고, 지금부터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르면 결국에는 전 세계가 중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리로서는 어이가 없는 발상이지만 그들에게 이 생각은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맹목성을 가진 확고한 믿음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대표 전략 사상가 마이클 필리버스는 이런 중국과 중국인들의 사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중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며, 즉 세상은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중국 황제는 바로 시진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계획과 믿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의 일부로 지금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 지난 약 20년간 미친 듯이 증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그런 군사적 충돌보다 훨씬 덜 소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중국을 오랫동안 예리하게 관찰해온 중국 전문가인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는 말한 바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보다는 경제적으로 복속시키는 방식이 지금 중국이 세상을 차근차근 점령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호주는 나라의 경제권이 상당 부분 이미 중국에게 다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런저런 투자를 진행하고 정치인들과 연구소에 엄청난 액수의 후원금을 제공한다며 웃는 얼굴로 호주에게 다가왔을 때 호주인들은 두 팔을 벌려 중국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주 곳곳에서는 그 참혹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농지는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정도로 토질이 좋고 무엇보다 청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이후 중국인의 호주 농지 소유 비율이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현재 중국은 영국과 함께 호주 전체 농지 중 약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중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철광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호주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 비율 중 전체 54%가 넘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현재 호주 광업 산업에
산업의 커다란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인 국가전력망공사는 현재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와 빅토리아 주의 전력 배급사 전체 5곳 중 3곳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3대 전기 소매 기업 중 하나인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는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이 아예 이 회사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외국인들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신축 주택의 25%, 빅토리아주 전체 신규 주택 중 16%를 사들였는데 그중 8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문제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호주의 땅과 부동산을 사재기 하다 보니 아예 중국의 부동산 업자들이 호주로 와 자리를 잡고는 자기들끼리 호주 매물과 중국인 매수자들을 연결시키며 중간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호주의 부동산 사태를 보도하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호주로 밀려드는 중국인의 투자가 홍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호주 정부가 규제를 더 느슨하게 풀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밀려들 중국 돈에 비하면 이건 그냥 작은 낙숫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칼럼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호주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 중국이 미국에 새롭게 투자한 돈이 약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호주에 투자한 돈이 약 900억 달러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제 규모 차이가 13배나 나는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호주로서는 현재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중국 자본의 호주 침투를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주의 광업과 에너지 그리고 농지와 부동산을 엄청나게 소유하게 된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항구와 공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저자 해밀턴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국가를 먹을 때에는 바로 교역과 투자라는 경제 도구를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 일종의 경제 협박을 통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GDP의 19%, 독일의 경우는 약 46%, 우리 한국도 약 42% 국가의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교역 대상국 중 가장 큰 시장, 쉽게 말해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중국입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중국이 바로 이마트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평론가들은 중국이 재채기만 해도 상대 국가는 폐렴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자주 애플이 한국 고객들을 무시한다고 불평을 하곤 하는데 작년 한 해 한국에서 판매된 아이폰의 수가 대략 100만 대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판매된 게 대략 3,900만 대입니다. 애플은 얼마 전 미국 정부에게도 양보하지 않았던 아이폰의 보안정보 내용 공유 사항을 전 세계 유일하게 중국 정부에게만 허락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구매력이 깡패인데 중국은 깡패를 넘어 거의 마피아 수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제네시스가 잘 나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팔린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한 해 대략 10만 대 가까운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와 혼다 이렇게 딱 두 일본 브랜드만 해서 한 해 중국에서 파는 게 대략 400만 대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또한 지난 2020년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가 총 628만 대인데 그중 중국에서만 판매한 것이 대략 400만 대입니다. 각국이 중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거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돈 많이 쓰는 진상 손님을 대할 때처럼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강점을 레버러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그 누구보다 자본주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단지 이런 투자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마치 악덕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하듯 상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워 상대의 것을 빼앗는 전략도 자주 구사하는데 그 한 예로 스리랑카 정부는 50억 달러와 10만 개의 일자리를 약속한 중국의 말만 믿고 한반토타 항구 안에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업단지 건설에 들어간 엄청난 중국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결국 한반토타 항구 지분의 70%를 중국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 이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 해군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아직 중국 맛을 보지 못한 상태라 사실 좀 순진한 상태로 당했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중국이 아무리 돈을 흔들어도 그 미끼를 잘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와 미얀마 같은 가난한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자 해밀턴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목표, 즉 전 세계를 중국의 지배하에 그리고 중국 황제의 발 밑에 놓는 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며, 그래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미국 동맹의 해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중국이 G7이나 쿼드 같은 미국 주도의 동맹 조약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막강한 시장 규모와 돈을 앞세운 경제적 침투로 상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결국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들고, 또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침공 역시 병행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곳곳에 중국의 화웨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화웨이 관련 사이버 간첩 활동이 보고되었지만 미국을 제외한 서양의 대부분 국가들이 앞서 설명한 거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대응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화웨이망이 세계 곳곳에 구축되고 나면, 그리고 앞서 호주의 상황에서 설명했던 주요 전력 산업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의 중국화 상황까지 더해지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의 교통망과 전력망 그리고 금융망과 모든 통신망까지 순식간에 차단시켜버려 상대 국가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중국이 한국전력, 카카오, SKT, KT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를 소유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게 언제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쉽게 말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원을 한 방에 꺼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해밀턴의 이 책은 이 영상으로는 그 일부조차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취재 그리고 연구와 분석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례와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며 아주 오랜 기간 준비되어 온 매우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조용한 침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주 내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편에서는 너무 깊숙이 침투하여 이미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이런 침공이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의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 않고 총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은 없고 우리의 시장과 주권이 안전하다는 순진한 착각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을 이미 시작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